지난 12일 어르신 생신 기억하기 행사가 진행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상과 선물이 마련됐습니다. 마포구가 모든 보행로를 보행 보조기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폐수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마포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발령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효도밥상과 효도학교, 효도숙식 경로당 등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망원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효심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초청해 정성스런 생신상과 선물을 마련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마포구 방울레로에 자리한 한 식당에서 어르신 생신 기억하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상반기 생신을 맞이한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망원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직접 마련한 생신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영양 가득한 생신상과 함께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도로에 있는 작은 턱이나 균열은 걸어서 쉽게 피할 수 있어 무시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행보조기 이용자에게는 큰 벽과 같이 느껴집니다. 마포구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휠체어와 유모차 등 보행보조기 이용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5월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내 모든 횡단보도 410개소를 전수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 135개소를 선별했습니다. 선별된 횡단보도는 보행 약자의 이동이 많은 순으로 정비될 예정이며 오는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 보행로의 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선 완료된 구간이 209개소에 달하며 지난해 12월 월드컵 전에 좁은 보행로를 확장해 메타 세쿼이아 길을 조성하고 휠체어 등이 지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고 있는 보행로를 통해 보행 약자들의 보행권이 신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구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맞아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오염 방지 시설이 잘 가동되는지, 또 수질 오염 물질이 합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매의 눈으로 단속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오는 8월까지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별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불법 행위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폐수 배출업소 43개소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마 이전인 6월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에 힘쓰고 본격적 장마 기간인 7, 8월에는 수질 오염의 영향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순찰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물질 처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 등의 신청을 받아 약품 제공 및 방지시설 교육 등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여름을 맞아 진행되는 공공수역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한층 청결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존은 오염물질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발생하는 만큼 요즘처럼 맑고 더운 날에 더 심해집니다. 특히 마포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오존 수치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농도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연소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고농도 오존은 기온이 높고 햇볕이 강할 때 자주 발생하는데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고 가슴 통증, 기침,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존주의보와 오존경보 발생 시 먼저 발령 상황을 확인해 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등 민감군은 외출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제한하며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작업자는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신체에 이상을 느낄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난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한 규모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은 아직 단층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서 지진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반도 전역의 단층 조사는 2036년쯤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공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